네, 4주차 2강에서는 유아과학 교육의 내용 범주 안에서 과학적인 탐구 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유아과학 교육의 과학적인 탐구 능력 아까 배우셨죠? 네, 이제 이번 2강에서는 탐구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네, 전반적인 탐구 태도의 일단은 개념은 탐구 능력과 조금 차별을 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탐구 태도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습관, 태도, 뭔가 정의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물체를 또 다양한 물질을 보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나 정보를 평가할 때 어떠한 결론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정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실험을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열심히 했다라는 그 태도를 인정하자.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습관, 양식을 전반적으로 우리는 과학적인 탐구 태도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탐구 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 능력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99번의 실패를 하고 네, 이 전구를 발견해냈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러한 에디슨의 이런 열정, 끈기, 이런 탐구 태도가 없었으면은 네, 과학의 발전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유아기의 과학 교육에서는 과학적인 태도를 앞에서 배우셨던 과학적인 지식이나 탐구 능력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은 양면성을 띠기 때문에 올바른 과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똑똑하고 과학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탐구 능력만 앞서는 우리가 과학 영재를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과학적인 태도가 기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류에 네, 해를 입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과학적인 태도로 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과학적인 태도는 유아기 때부터 꾸준히 길러져야 될 역량이 되겠습니다. 거기 얘가 나와 있죠? 자, 노벨이 발명한 네,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긍정적으로는 토목이나 건설 또는 광산 산업용으로 쓰이면 굉장히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이게 잘못 사용되면 군사용이라 한다면은 인류에게 엄청난 해를 입히는 그쵸 대량 살상 무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발명품의 개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한 이런 과학자, 이런 분들의 과학적인 네, 그 올바른 태도가 기반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최근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이런 위험이나 힘든 업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키죠. 그런데 네, 반면에 그쵸. 일자리의 감소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 생존 권리에까지 침해를 받는다라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적절하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네,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학적인 탐구 태도를 기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과학적인 이런 탐구 내용의 구성 요소 첫 번째로는 호기심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활동을 할 때 호기심 빼면 네, 정말로 재미가 없겠죠. 아이들 입장에서. 특히 신기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의지, 태도를 호기심이라고 하고요. 호기심은 이런 과학적 문제 해결이라든지 학습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는 내적 동기겠죠. 시키지 않아도 뭔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 이런 동기부여에 의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것. 호기심의 유형을 보시면요. 자주 애들이 질문을 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로운 대상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이런 것들이 호기심입니다. 자, 보시면 네, 끊임없이 네, 호기심을 가지고 사물을 지속적으로 관찰, 탐색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러한 호기심은 주변 이런 사물이라든지 다양한 물체 또는 네, 일반적으로 네,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뭔가 새롭거나 신기한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은 영유아,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과학이 시작되는 첫 스타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과학하는 과정 기술을 수행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호기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호기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언어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든 또는 막 호기심을 가진 눈빛으로 사물을 탐색을 하든 언어적, 비언어적인 반응으로 유아의 호기심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영유아의 이런 질문을 존중하며 얘는 엉뚱한 생각을 할까?'라고 치부해 버리기 전에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아이의 이런 호기심, 질문을 존중을 하고 함께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고요. 왜냐하면 호기심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기 때문에 영유아는 항상 호기심을 영유아의 호기심을 배려하는 태도를 선생님들은 가지시고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같은 경우는 뭔가 활동을 할 때 좀 증거를 중요시하는 태도입니다. 유아들이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탐구할 때 자신들의 결정이 이런 개인적으로 그냥 기호, 좋고 싫고 또는 개인적으로 하기 싫은 두려움 또는 알고 모르고 이런 무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합리적인 이런 사물을 탐구할 때의 모습을 그대로 증거를 중시하는 태도가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의 유형은요.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검증하기, 나타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기, 증거에 근거해서 결론 내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활동을 보시면 자기가 관찰한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근거를 가지고 선생님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라고 근거에 기반해서 자신의 예측이 맞는지를 실험의 증거를 통해서 찾아보는 아이들이죠. 그다음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은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가설에 반대되는 증거도 한번 찾아보고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을 내리는 태도입니다. 한 번 실험 결과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고요. 여러 번 해봤는데 이래요. 객관성을 우리가 가지는 태도. 객관성의 유형은요. 사물을 자기가 본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해 보기. 결론을 내릴 때 실험 결과를 근거로 말하기. 그다음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몇 가지 가능한 해결책을 함께 고려하기.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객관성 있게 과학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본 것들을 그대로 객관성 있게 표현하는 유아들. 이러한 객관성은 자신의 실험 결과가 객관성을 갖도록 실험 과정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반복 실험을 한 번 더 해볼까? 아니면은 이럴 땐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번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객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은 과학 활동이 지속되도록 관련된 학장 활동에 대한 계획이나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래?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영유아가 스스로 행한 과학 활동을 지속되도록 결과를 기록해 보고, 그다음 이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그다음 필기 도구들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러한 개별 과학 활동을 통해서 발견된 과학적인 사실이라든지 탐구 과정을 친구들 앞에서 소개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 판단 요보입니다. 판단 요보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자. 그래서 충분한 증거를 근거에 두고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좀 판단하려는 태도. 그래서 판단 요보의 유형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많은 증거 자료를 한번 찾아보기,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런 확실한 증거에 기반을 해서 지지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재고 생각해 보기. 자, 통 속에 어떤 곡식이 들었는지를 바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때문인 것 같아요라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한 다음에 통 속에 어떤 곡물이 들었어요라고 결론을 내리게끔 하는 것도 판단 요구의 탐구 태도를 기르는 방법이 되겠죠. 이러한 판단 요구를 하는 태도는 자신의 실험 결과를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고 충분한 증거를 모아서 이를 토대로 여러 명에 의해서 지지될 수 있을 때까지 결론을 내리는 신중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 되겠죠.
이러한 판단 유보 과학적인 탐구 태도를 기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은요. 판단 유보는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보다는 좀 더 유아에게 적합합니다. 좀 더 어느 정도 인지적인 성숙이 일어나야지만 판단 유보가 된다는 거죠. 실험을 한 번 끝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해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과학 활동 시간에 활동이 끝났어요. 선생님이 과학 영역에 놔둘 테니까 또 한 번 해볼 친구들은 해서 그때도 그러한 결과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거. 유아의 이런 실험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뭐 문제사항이라든지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 문제점을 보완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 또한 판단 유보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판성인데요. 비판성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나타났네요.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고 토론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비판성 유형은 다른 사람의 결론이나 설명, 의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또는 결론 내릴 때까지 좀 더 신중하기, 어떤 주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다 모두 비판성입니다. 친구들의 의견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해서 다른 실험을 해보는 이런 유아의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성은 이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수행한 실험 과정, 실험 결과의 합리적인 근거를 밝히는 것. 그래서 타인의 이런 생각이나 실험 과정, 실험 결과의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태도를 여기서 말하고요. 영유아가 어떤 의견을 이나 생각을 내는 거, 실험 결과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다.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끝내는 경우에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비판성이 길러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생각이나 실험 과정,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말하게 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영화의 경우에는 근거를 대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생각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비판성을 기르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그러한 다른 의견이나 뭐 실험 과정, 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태도를 또 기르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은 새롭게 밝혀진 근거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던 생각에서 다른 개념이 또는 다른 실험을 통해서 물과 기름을 섞였었을 때는 안 섞였는데요. 그쵸? 그 비눗물을 넣었더니 섞였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근거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보수적인 생각과의 반대되는 개념이 개방성이죠. 자신의 주장을 좀 변경하고 수정하려는 태도, 적극적인 이러한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는 개방성이라고 합니다. 개방성의 유형은요, 자기 주장에 대한 이제 비판을 수용하기, 그 다음에 실패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들어보는 거. 타인의 이런 생각, 타인의 결과들도, 친구들의 결과도 내가 받아들이는 개방성.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네요. 수용하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개방성입니다. 자, 실패한 실험의 결과를, 이렇게 해서 안 됐구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인정하는 유아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재실험을 하는 유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그렇게 수용해 보는 것. 끝까지 자기의 결과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개방성을 키우는 태도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개방성은 자신이 수행한 실험 과정, 생각, 실험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고 구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말한다고 했죠. 이러한 개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유아의 생각이나 실험 과정, 결과에 대해서 다른 유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셔야 하고요. 자신의 이런 생각과 다른 의견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정직성입니다. 여러분 정직성은 자신이 예상한 것과 관찰한 것 또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또는 글이나 말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정직성입니다. 정직성의 유형은요. 자신이 예상한 것과 관찰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친구가 잘 됐던 성공했던 실험 결과를 그대로 뺏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됐어요. 내가 관찰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라고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나 안 되는 점을 그대로 네, 말을 하거나 네, 표상지에다 남겨두기. 그 다음에 활동 결과를 그대로 나타내기가 바로 정직성입니다. 자신이 예상한 것을 실험해보고 저는 이렇게 안 돼요. 나는 네 했더니 여기서는 색깔을 감지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러한 정직성은 자신이 그 과학활동 중에서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황우석 박사 생각나죠? 그래서 국민들의 너무 기대에 부응해서 네, 자기의 실험 결과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아서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된 케이스가 생각나는데요. 이러한 정직성은 유아기 때부터 길러야 된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정직성을 키우는 데는 중요합니다. 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결과를 왜곡해서 있는 그대로 그럴듯하게 말하게 되는 정직성이 위배되는 네, 활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외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두려움보다는 이렇게 됐더니 또 안 되네요. 선생님 이렇게 됐더니 섞이지 않아요. 또 다른 호기심을 갖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탐구 태도이기 때문에 네, 정직성에서는 또 다른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활동에 임하는 교사는 좀 더 열린 태도, 좀 개방적인 열린 발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과학 활동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지 않고 네,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얘들아.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땠니? 양을 더 많이 넣었더니 어땠어? 누구랑 물질의 상태가 다르네?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각각의 개별 유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생님의 자세가 아이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실험 결과를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키우시게 하는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회의입니다. 자, 이러한 겸손과 회의는요,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네, 유형으로는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확실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기입니다. 친구랑 의견을 조정하고 수용해서 또 다른 실험을 하는 유아들의 모습이 되겠죠. 협동심은요, 과학적인 탐구 태도에서 우리 과학 활동이 혼자 하지 말고 친구 간 또래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같이 해라. 그러면은 협동심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맥락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협의하고 돕는 태도를 기르셔야 합니다. 협동심의 유형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기. 실험 후 정리정돈은 친구들과 함께 하기. 그 다음에 내 소집단에 실험이 끝났으면은 함께 나름대로의 실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그 다음에 실험에서 역할을 분담하기 등이 바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실험 도구를 나누어 사용하는 유아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런 협동성은 2명 이상의 아이들이 함께 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을 합의하고 우수한 또래의 사고 과정은 또 또래가 네,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죠 모델링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네, 자신의 아이디어를 친구들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동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은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협업을 위해서 우리는 과학적인 태도를 좀 대집단이나 소집단 뭐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유아들과 협력해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선생님들이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일상 활동에서도 친사회적인 행동, 의사소통 능력 등을 길러줄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집단 활동 전에 원만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한 다음에 실험 후 친구들과 함께 평가하는 과정도 바로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확성은요. 과학에 있어서 정확성 또한 상당히 중요한 탐구 태도인데요.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사건을 정확하게 표성하려는 태도. 자, 정확하게 측정하기. 그다음에 결과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반복 실험 후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결과와 비교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자,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고 애쓰는 유아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다음에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입니다. 에디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탐구 태도가 되겠죠. 실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닌 그 반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려는 태도. 이러한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의 유형으로는요. 실험에 실패했을 때 반복해서 실험 결과를 애써 찾으려고 노력하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고 노력하기. 그다음에 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다른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 이런 것들이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에 한 번 실패해서 시도하지 않는 아이보다는 여기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 유아가 바로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능력이 높은 아이겠죠. 네, 이강 수강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